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영센터장입니다. 아, 한국 증시가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정말 좀 저항권에서 시세가 좀 정체된 가운데 한국 증시를 제외하고 미국 증시 주요 다우존스라든지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유럽 권역으로 넘어가면 독일 증시도 마찬가지고 유로스톡 일반적인 선진 증시로 불리우는 해외 증시는 이미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거나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거나 또는 거의 그에 근접하는 수준의 시세가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반면에 한국 증시는 여전히 바닥권에서 크게 시세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답답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상태고 더군다나 가상화폐의 대표적인 자산으로 불리우는 비트코인마저도 지금 약간 반등세가 심상치가 않죠. 물론 편식은 존재합니다. 지금 전 세계 증시, 전 세계 위험 자산 성격의 자산에서 분명한 거는 모든 시와 시장이 다 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뚜렷하게 선진국들 그리고 가상화폐 내에서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알트코인, 그러니까 잡코인들은 못 가고 있는 상태고 대표격인 비트코인만 지금 계속해서 치고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 시장의 전 세계 시장의 위험자산 성향의 자금들이 과거 2020년도, 21년도 이때처럼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다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약간 신흥국 증시로 불리우는 곳들은 시장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죠. 특히 그 중에서도 작년, 재작년 유가의 엄청난 상승 그리고 그로 인한 원자재 가격들의 반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OECD 국가 내에서 수출에 대한 타격을 좀 심각하게 입은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이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이제서부터는 조금씩 좀 시세가 나올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아직까지도 12월 초 아직까지도 별다른 시세가 나오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추세냐? 그것도 아니고요. 시장의 거래대금 역시도 계속해서 올해 연중 최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거래대금이 많이 말라 있는 상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일부 종목의 쏠림 현상이 계속해서 지금 11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좀 기이한 현상들이 좀 일어났었죠. 11월 내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든지 또는 두산 로보틱스 같은 일부 종목들의 거래대금 몰리는 현상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월 평균 거래대금이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좀 보기 드문 경우가 11월에 좀 발생을 했죠. 그로 인해서 좀 12월 들어서면서 다른 해외 증시보다 조금 더 뒤처지는 약간은 수급상 좀 꼬여 있다. 시장 자체가 좀 꼬여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결국에는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으로 지금 현재의 지수 수준을 맞춰놓고 나머지 수급들은 그 밖의 종목들로 생각보다 더 빠른 순환매를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그리고 12월 초까지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 시장 내에서 가장 특징적인 업종이라고 하면 뭐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이거는 제외해 놓고 논외로 보고 그리고 나서 정말 특징적인 업종을 생각을 해보면 11월 생각보다 시장에서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었던 업종 특징적인 업종이 몇 개가 있죠. 대표적으로 바이오 업종 종목으로 보면 단연 셀트리온을 뽑을 수가 있겠죠. 셀트리온 삼형제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이와 동시에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도 신고가 흐름을 내기 시작해줬고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바이오 업종 내에서 바닥권을 다지고 올라오기 시작한 종목들이 지금 꽤나 많이 시장에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인터넷 업종들, 특히 개인 투자자 정말 국민주라고 불리우는 카카오도 11월 들어서 유의미한 반등 흐름을 좀 보여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뱅크 이러한 종목들도 11월 들어서 저점을 확인하고 급격한 되돌림 현상들이 좀 나와줬고 바이오, 인터넷 그리고 또 넘어서서 게임 업종들 크래프톤을 중심으로 해서 NC소프트도 지금 바닥권에서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최근에 코인이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와 연관된 위메이트라든지 컴투스 홀딩스 상당한 시세를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게임까지 11월부터 본격적인 반등 흐름을 내기 시작했었던 이 세 가지 업종의 특징, 공통점이라고 하죠. 공통점은 바로 언택트 시대, 그러니까 2020년도, 2021년도 코로나가 한참 유행했었던 그 시기 때 엄청난 대시세를 분출했었던 종목들이죠, 다. 바이오,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백신으로 유행을 했었고,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 엄청난 시세를 분출시켰고, 게임 역시도 비대면 시대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꽤나 큰 폭의 반등이 나왔었고, 세 가지 11월부터 올라오고 있는 이 세 가지 업종의 공통점은 결국 언택트 시대에 큰 시세를 냈었던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분간 지수가 지금처럼 정체됐을 경우에 장기간 하락 추세를 그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당연히 기술적인 리바운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위치만 놓고 본다면. 그 밖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의료기기, 최근에 그나마 시황을 틈타서 좀 시세가 있었던 올해 주요 업종들은 많이 좀 무거워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장기간 낙폭과대주들, 거의 근 한 2년 이상 장기 추세 하락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나마 트레이딩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5% 공략주. 이러한 측면에서 당연히 가져왔고요. 바로 효성 TNC라는 종목입니다. 대표적인 화학 소재 종목 중에 하나죠. 그 중에서도 또 의류와 연관된 소재를 좀 공급을 하고 있고, 물론 나일론이라든지 폴리에스터 같은 제품들도 있겠지만, 효성 TNC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성장성이라든지 부가가치가 높은 바로 이 스판덱스 원사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주력이거든요, 지금. 결국 효성 TNC의 주가 포인트는요.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 의존도가 지금 60%가 넘고 결국 구조적인 수요 성장세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일으켰던 수요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2020년도, 2021년도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역대급 시세를 보여줬었죠. 효성 3사들, 효성 화학,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까지. 그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긴축에 들어서니까 시장이 긴축 기조가 만들어지니까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죠. 내년에는, 그러니까 2024년에는 다시 글로벌 스판덱스에 대한 수요 증가량이 약 9만 톤 정도에 달할 걸로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글로벌 경기 둔화가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지만 않는다면 효성 TNC의 수요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회복이 가시권에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효성화학의 실적 플로우들을 놓고 보면 21년도, 22년도 영업이익 수준을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22년도 화학 섬유 쪽, 특히 섬유 쪽 같은 경우는 2022년이 죽음의 한 해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그래도 흑자를 기록을 했었고, 그 말은 즉 상당히 안정적이면서도 타이트한 구조를 지금 지니고 있다라는 거고, 올해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외형과 내형의 회복이 가시권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바이오, 인터넷, 게임, 언택트 시대에 유행했었던 업종들은 실질적으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실적이 뭔가 개선될 것이라고 지금 예고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효성 TNC 같은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지금 바닥권에서 크게 별다른 시세가 없는 상태죠. 일단 상징적인 종목들 셀트리온, 카카오 축으로 해서 기술적인 반등 한번 돌렸고, 이제는 그러한 수급들이 다른 쪽으로도 한 번 정도는 충분히 좀 몰려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5% 공략주는 효성 TNC를 좀 추천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종목들 한번 잘 연구해 보시고요. 뭐 시장이 매매할 거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분명. 시장이 뭐 분위기가 완벽히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 집중적으로 공략할 만한 섹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신경 써서 세세하게 매매 전략 잘 잡아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